자, 지난 몇 달간 세미컨덕터 칩 관련된 주식들이 크게 떨어지면서 풀백이 왔는데요. 제가 올해 초부터 이 세미컨덕터 칩 분야의 주식들이 차트 패턴을 보시면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고 지나치게 고평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패턴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도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시기에 매수를 하고 싶은데 주식을 사도 되냐라고 물어보는 멤버분들에게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풀백은 반드시 와야 되기 때문에 풀백이 온 다음에 중요한 지지선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도 절대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수치들을 팔로우하면서 이 주식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나면 지금처럼 차트의 패턴상 말도 안 되게 올랐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풀백이 크게 와서 중요한 지지선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것이 큰 수익을 내기 좋은 그런 기회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몇 달 전부터 멤버분들과 나눴던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매수하고 싶은 세미컨덕터 칩 분야의 주식들을 순위를 매겨서 차트를 매일매일 분석을 해드리고 중요한 지지선들을 표시했는데요. 최근에 그 지지선까지 떨어진 주식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세미컨덕터 칩 분야의 주식들 중에 매수하고 싶은 주식들이 너무 많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주에 멤버분들과 2시간가량 진행했던 줌 미팅 중에 6개의 주식의 차트를 보면서 중요한 지지선을 설명했던 부분들을 편집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 주식을 사고 주가가 차트의 지표상 말도 안 되게 올라갈 때는 매수를 하고 나서 조금 오를 수는 있지만 도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지표와 RSI, 헤지 펀드들은 이 주식을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를 반드시 판단한 다음에 매수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변동이 심한 마켓이 물론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하기 좋은 기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함께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천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투자도 함께 하시고 줌 미팅 때 얼굴 뵙고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미컨덕터 칩 분야의 이 인덱스를 보시면 RSI는 계속 줄어들면서 헤지 펀드들은 수익 내고 팔고 있지만 주식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은 뉴스와 하이프 때문에 계속 높은 가격에 사는 거예요. 이 갭도 많고 상당히 불안한 패턴이에요. 이런 불안한 패턴, 갭이 많고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리면서 올라가는 패턴은 정말 모래성을 엉성하게 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풀백이 와요. 그리고 풀백이 왔을 때 어디까지, 제가 이 빨간 선을 왜 표시했냐면 위클리 차트로 이 20 SMA가 강한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표시를 한 거고 RSI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근데 보면 거의 이런 지점까지 떨어졌다 지금 일단 반등이 일어나고 있죠. 반등이 일어나서 지금 이 세미칩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하향세가 상승세로 바뀐 게 컨펌된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다시 반등을 했지만 이 20 SMA나 이 50 SMA까지 올라갔다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지점과 만났을 때 리젝을 얼마나 강하게 받는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20 SMA나 50 SMA에서 리젝을 당했는데 9SMA에서 다시 반등을 해서 50 SMA를 뚫고 올라가는 패턴으로 바뀐다. 그리고 RSI가 정말로 이 트렌드선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본격적인 반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세미컨덕터 칩 분야의 주식들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크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빨간색 지점을 뚫고 다시 내려온다. RSI가 다시 떨어진다. 그럼 아직 여기 떨어질 공간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200 SMA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이제 칩 분야 주식들을 보면 일단 뭐 네비에스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거의 4-5달을 지켜봤는데 이때 한번 매수를 놓치고 이제 쭉 보다가 풀백을 기다렸는데 지금 200 SMA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매수를 했죠.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 주식도 지금 9 SMA와 20 SMA 선상에 걸쳐져 있어요. 아직도 50 SMA가 위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리젝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RSI도 지금 아직도 하향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리젝을 다시 당하고 요 30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200 SMA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매수 지점으로 정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봐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하향 모멘텀이 강할 때 옵션으로 돈을 크게 벌 수가 있어요. 이 하향세가 강해서 이날 제가 이제 매수도 했지만 풋 옵션을 팔았어요. 제 1대1 강의 들으셨거나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이런 시기에, 이렇게 하향세가 강한 시기에 풋 옵션을 팔면 주식을 사고 팔지 않아도 몇천 불에서 몇만 불을 하루 사이에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풋옵션 매도를 하면서 돈을 꽤 번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루 사이에 이제 이런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옵션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고 강의를 들어서 본인 걸로 만들었으면 이런 시기에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이제 옵션 하신 분들은 이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풋옵션을 하고 나서 지금 이틀 사이에 한 32% 수익이 난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NBIS랑 블룸 에너지를 매수하려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풋 옵션의 프리미엄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두 회사의 하향세가 강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요 지점이었어요. 요 9SMA 근처였어요. 그래서 이때 주가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풋옵션의 프리미엄이 강하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 주식이 떨어질 거란 쪽에 베팅을 하고 매도가 많이 세팅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비어스랑 블룸 에너지가 이 9SMA 선상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AMD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만약에 돈이 무한정 있다면 지금 매수하고 싶은 주식이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었죠, 며칠 전에. 근데 AMD도 너무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정말 좋은 주식이고 지금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50 SMA 밑으로 일단 떨어졌고 이 볼린저 밴드 밖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반등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반등이고 문제는 이 50 SMA가 지금 정확히 올라왔죠. 여기서 다시 리젝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RSI도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아까 말씀드린 헤지 펀드 중에 마진콜이 걸린 건 지금 공식적으로 한 군데예요. 몇 군데가 또 마진콜이 걸리면 SOX도 떨어지고 세미컨덕터 칩 주식들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AMD도 지금 이 지점을 좀 봐야 되고 다음 주에 50 SMA 위에서 마감을 한다면 다음 주 금요일 날 그건 꽤 괜찮은 사인이에요. 이게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AMD도 좀 지켜보고 있고 에스트라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반등하기 좋은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돈이 무한정 있다면 매수하고 싶은 주식이었는데 어찌됐건 지금 요게 강한 지지선이었어요. 여기까지 정확히 떨어지진 않았지만 이 근처까지 왔죠. 한 8불 차이로 반등을 했는데 반등하고 지금 20 SMA 선상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쭉 올라갈지 다시 리젝을 당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음 주가 돼봐야 돼요. 그리고 RSI도 아직 하향세가 강하기 때문에 아직 좀 지켜봐야 돼요. 이게 다시 리젝을 당한다면 200 SMA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주식도 요 50 SMA 밑으로 마감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블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눈여겨보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상당히 성장성이 높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지금 제가 표시해뒀던 지지선 밑으로 떨어졌고 이 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저 200 SMA에다 알람을 맞춰놨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반등을 해서 20 SMA에서 리젝을 당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직 RSI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직 좀 애매하기 때문에 뭐 지켜보고 있어요. 마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브로드컴을 원하는 만큼 매수했기 때문에 두 개 상당히 강한 경쟁자인데 개인적으로 마블보다는 브로드컴이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탄탄하고 여러 분야에 앞서가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마블 같은 경우에는 옵틱 분야의 좋은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훨씬 작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AMD처럼 브로드컴이 탄탄하고 좋은 회사라서 제가 원하는 만큼 매수를 해서 마음은 놓이지만 마블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반등을 하면. 그래서 좀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찌됐건 요 200 SMA까지는 좀 기다릴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대로 올라간다면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지금 강한 지지선 하나가 뚫렸었고 200 SMA가 상당히 강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메모리 칩도 줌 미팅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지지선이 50불이었는데 이 밑으로 뚫고 내려왔죠. 두 번째 지지선이 40불인데 지금 다시 반등은 했어요. 반등은 했지만 이 20 SMA에서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뭐 리젝을 당할 수도 있고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아무도 모르고 중요한 거는 이 50 SMA에서 다시 리젝을 당하는지 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다음 주는 이 20 SMA랑 이 50 SMA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직 RSI가 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패턴이 엉성해요. 엉성하고 탄탄한 어떤 상승세도 아닌 것 같고 뭐 하이프도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헤지 펀드의 마진콜도 걸린다면 이 주식도 분명히 떨어질 거고 거기에 아마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표시했던 이 지지선에서 거의 정확히 지금 반등을 했죠. 반등을 하고 50 SMA에서 리젝을 당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좀 중요할 것 같은데 50 SMA에서 리젝을 당하고 이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이 750불 선, 이 750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난주 주 미팅 때 말씀드렸죠. RSI도 함께 떨어지고 이 지점까지 무너지면 이 주식이 200 SMA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AOY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거의 몇 달째 포스팅을 해드렸죠. 근데 너무 올랐고 200 SMA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때부터 말씀드렸어요. 200 SMA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이 회사도 매수하기 좋은 지점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도 컨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리젝을 당하고 뭐 300 SMA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많이 떨어지면 뭐 65불, 뭐 70불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상당히 강한 지지선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여기까지 떨어지면 RSI는 30 밑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는 그런 지점들이고